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제2처벌하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경로를 하면서 수원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에 대한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뒤끝이 장렬하고 있는지 서정욱 변호사님과 속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김진우 공수처장이 예상은 일부 했습니다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현재 공수처가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수원지검에 다시 제2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꼬리표를 조금 붙였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수사하고 이제 기소 있잖아요. 예. 공소권까지 이제 제2첩을 다 하면 좋았을 텐데 네. 수사권만 이제 이첩한 거죠.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수사만 다 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이제 공소로 다시 넘겨주면 공소 여부는 우리 공수처에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권하고 공소권을 나눠 가지고 수사권만 이제 제2첩을 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제 글을 올렸죠. 아니 사건을 넘겨주려면 다 넘겨줘야지. 그러죠. 우리는 수사만 하고 나중에 공소권은 공수처가 다시 가지면 공수처가 우리 검찰을 지휘하는 게 되잖아요. 상급기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법에 맞느냐. 이렇게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절반은 저는 성공했다 봅니다. 절반은 잘했다 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수처가 이제 이성윤이나 이규원 검사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공수처에다가 구명줄을 좀 내려달라고, 내 좀 살려달라고 이제 구원의 손길을 뻗친 거예요. 공수처가 이제 사건 가져가가지고 뽑을 때까지 한 4, 50일 걸리잖아. 예. 그러면 이제 2달만 뭉개주면 그 사이에 내가 검찰총장 되면 끝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명줄을 요청했는데 김진우 공수처장이 다시 돌려보내버렸잖아. 예. 근데 수사만 검찰이 다시 해도 이성윤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 출석을 해야 되잖아.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이 되거든요. 그 점에서는 저는 이제 공수처장이 돌려보낸 거는 잘했다. 그렇지만 이제 공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 어떻게 할지 이런 데 절반 정도 성공하느냐 이래 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이 양다리를 걸친 건가요? 그동안에는 여러 얘기들 공수처의 독립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들을 가졌었는데 또 권력의 눈치도 안 볼 수 없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분리한다고 하니까 기소는 우리가 할게 하면서 싹 권력 눈치도 보는 건가요? 아마 근데 양다리라기보다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성윤이나 박상기나 또는 이제 김호수 법무차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와대 이광철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불기소를 해버린다. 나중에 김진우 공장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다리가 아니고 완전히 정권에 빌붙은 거죠. 그렇죠. 시간을 또 끌을 수도 있잖아요. 가지고 가서 뭉개고 앉아있으면. 근데 수사는 이제 다 해서 넘겨주니까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불기소를 해버리면 그건 저쪽 붙은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원칙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검찰 의견대로 기소를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원칙에는 아주 틀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수사 기소는 또 요즘 분리가 되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앞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과연 기소를 다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그냥 기소를 불기소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검찰에 제2처벌하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렇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 표현대로 경로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수원지검에 이정섭 부장을 포함해서 5명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수사관들이 또 있습니다만 2명이 파견 왔는데 그 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좀 다 돼가지고 그것도 불어. 왜 이런 거예요? 박범계는? 결국은 이제 경로를 한 거는 공수처가 이제 자기들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이제 이규원하고 이성윤만 공수처로 가면요. 그 위에 이제 차규건
그다음에 그 김오수가 차관이잖아. 예. 이번에 총장 후보로 그런데죠. 예. 김오수. 그다음에 박상기. 예. 그 청와대에 이광철도 있잖아요. 전부 다 공수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두 명이 이리 오니까 지금 나머지도 위험한 거죠. 수사권이. 그래서 이제 그 경로를 하는 거예요. 경로하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수사를 검찰 수사를 막으려면 가진 거는 이제 인사권 아닙니까? 인사권. 예. 그래서 이제 그 파견론 2명 중에 임세진. 임세진 이제 평택지검의 부장검사인데 아주 유명하다면서. 아주 이게 수사력이 뛰어난 임세진 검사 있잖아. 예. 근데 왜 보냈냐 하니까 평택에 너무 바쁘대. 평택에 일이 너무 많아 밀려가지고 평택 보낸다는데 나중에 기자가 취재해봤더니 한가하게 사건이 없대. 솔직히 평택지검에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한가하대.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김경목 부산지검에 1월달에 발령났잖아. 네. 이 사람도 이게 수사 실무거든요. 근데 김경목은 뭐 연장할 때 뭐 수원지검장한테 뭐 상의를 안 했는데 어쩌네 하면서 돌려보내버렸거든요. 근데 수원지검장 문홍성이는 다 조사도 받고 이게 저기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 적법하게. 따라서는 박범계가 뭐 평택지검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김경목은 수원지검에 지휘부하고 상의 안 했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거 있잖아.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범계가 여차하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성윤 뭐 기소 관련다든가 그 이후에 이용구라든가 박상기까지로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고 이광철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그만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에 뭐 추미애 아주 시즌 2를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소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기소에 검찰이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지휘권을 발동할 수는 없고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이성윤에 대해서 3번 소환 통보했잖아. 네. 근데 한 번 또 보냈는데 또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발동해가지고 야 체포영장 청구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박범계가 수사권을 발동할 그럴 가능성 상당히 많고요. 지금 수사팀을 벌써 공중분해 하나하나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1단계로 하고 나중에 그래도 이정섭 부장이 막 반발해가 수사를 밀어붙이면 결국은 저는 지휘권까지도 상당히 박범계가 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저는 추미애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했는데 인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신현수 전 민정수석 다 패싱하고 또 LH 수사에서도 검찰 다 패싱해버리고 아주 오히려 추미애를 그냥 능가하는 이런 정권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이 작업도 본인 얘기대로 정광석화처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그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 있냐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단 박범계가요. 저는 박범계가 아주 교활합니다. 추미애는 이제 막 손바닥 치가면서 뭐 자기 명을 잘라먹는다고 추미애는 이게 다혈질이고 국민 밉상이라서 그렇지. 좀 이게 그 솔직한 맛은 있잖아요. 국민 밉상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박범계는 실실 웃어가면서 진짜 이게 교묘하게 뭐 검찰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 이게 다 밀어붙이는 저는 가장 교활한 거고요. 뭐 조국이는 말할 것도 없이 위선적이고 3명이 뭐 50보 100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3명이.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지금 9명이 이제 추천위원이 구성돼 가지고 일사천리로 가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 9명 중에 이제 뭐 대한변협회장하고 로스쿨 회장, 그다음에 법학교수회장 3명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빼더라도 그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보면 검찰국장이 있잖아. 이정수. 이거는 이제 심재철하고 맞바꿨죠. 예. 자기 사람이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어요. 김형두라고. 네. 김형두인데 법원행정처 차장은 누가 임명해요? 이 김명수 사람이지. 법원행정처는 무조건 김명수 사람이고. 김명수 사람이고. 지난번에 김명수 안 봤습니까?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 처장, 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할 때 그다음에 완전히 정부 편안이. 위원장이 박상기 말할 거 없죠. 그다음에 위원 중에 전남대 교수 윤석열 징계위원도 하고
공천심사위원도 했잖아, 민주당. 안진, 전남대 교수, 안진. 그 다음에 옛날에 법무부 차관했던 길택이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겨레 신문의 논설을 위한 손원재가 있거든요. 한겨레 신문의 논설을 위한 손원재는 어떤 칼럼을 쓰냐. 윤석열표 검찰 정치의 공포. 윤석열표 검찰 정치의 공포. 자, 그러면 손원재, 안진, 박상기, 그 다음에 이정수,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차장 김영두. 이미 5명 과반이죠. 예. 그건 뭐 볼 것도 없죠. 1순위 이성윤, 그 다음에 한동수, 그 다음에 심재철, 뭐 김호수, 이런 데 확실한 우리 정권의 애완견 총장을 만들기 위한 길닦기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박범계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구관이나 신관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후임 검찰총장이라도 그래도 최소한 국민의 어떤 뭐 신망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정말 걱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